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본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된 투표는 오늘 저녁 8시까지 진행이 된답니다. 혹시 투표율 있습니까? 투표율 자막 있어요? 예. 자, 바로 나오는군요. 자, 강서구청장 투표율 11.4%입니다. 정오 기준이네요. 12시 기준. 그러니까 저것은요, 사전 투표율까지 합쳐지지는 않은 겁니다. 사전 투표율이 22.64였으니까 22.64 더하기 11.4를 하면 12시 기준에 이제 최종 투표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제 양당에서는 파이널 집중 유세라는 것을 가졌습니다.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독재, 독주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계시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가진 검찰권을 무서워하고 회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진교훈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실어주십시오. 제가 5년 전에 조국의 비밀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불공정의 아이콘 조국이 유죄되는 김태우는, 조국이 유죄되는 김태우는 무죄입니다. 비겁하게 살지 말자. 정면 승부해라. 이래서 조국을 박살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선거전은 끝이 났고 지금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한 결과는요. 한 밤 11시쯤에는 누가 이길 것 같습니다. 이게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는 진교훈, 김태우 후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의당 권수정 후보, 진보당 권혜인 후보, 녹색당 김유리 후보, 자유통일당 고영일 후보도 선거 전에 뛰어들었고 같이 이제 모든 후보들이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는 밤 11시쯤에는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들, 선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제 국가정보원이 무엇인가 하나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내용은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국정원이 최근에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보완 점검을 펼친 거예요. 근데 이 점검 결과 이러했습니다라고 발표했는데, 야, 이거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투표지 분류기에서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아니 A라고 하면 헷갈리시겠구나. 그러니까 저 이용환이, 예를 들면 이용환이 A 후보를 찍은 거예요. 그러면 그 투표지 분류기에서 A 후보를 찍은 쪽으로 그 투표용지가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상황도 있었다는 거예요. A 후보를 찍었는데, 이용환 나는 A 후보를 찍었는데 B 후보를 찍은 쪽으로 이 분류기가 분류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 좀 전에 그런 경우는 투표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있었어요.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이에요. 이용환 제가 사전 투표를 했어요. 근데 사전 투표를 안 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안 한 걸로 분류가 되니까 본 투표에서 또 투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전 투표를 했기 때문에 본 투표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본 투표에서 이중 투표가 가능한 상황도 있었다. 그리고 유령 유권자가 정상 유권자로 둔갑되는 경우도 있었다. 선거인 명부 조작,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국정원에서는 외부 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공격, 해킹이 가능한 상황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장 최고 이 내용 보고 무슨 생각 드셨어요? 매우 심각하죠. 그동안 헌법기관이라면서 어떤 견제와 감시도 받지 않았던 선관위가 얼마나 뿌리째 무능하게 썩어 있는지 알 수 있었던 충격적인 감사 결과입니다. 심지어 주요 시스템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비밀번호도 네. 12345라고 하잖아요. 비밀번호가 12345예요? 이게 요즘 초등학생 스마트폰 비밀번호도 12345로는 안 해둘 것 같습니다. 이런 안이한 인식으로 선거 관리를 해왔다고 하니 뭐 일각에서 주장하는 온갖 음모론에도 힘이 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걸 제대로 뿌리 뽑지 않으면,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선거 관리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고 투표를 거부하는 불상사도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본인들 스스로는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증명했기 때문에 예. 외부의 강도 높은 개혁을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된 것 같고요. 뭐 보궐선거라든가 예. 남은 총선까지의 어떤 정치 스케줄과 무관하게 선관위원장도 저는 대법관 지명해서 비상근으로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어허. 국회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서 국정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강도 높은 외부 선관위 개혁안, 이 사전투표를 중심으로 한 선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안을 네. 가구책을 빨리 마련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원에서 어제 이제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실제 해킹 여부는 확인이 안 됐다. 뭐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집에 문이 열려져 있었다. 문이 열려 있었다. 뭐 이런 거는 확인이 된 거예요. 문은 열려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는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됐어. 뭐 이런 내용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 개표에 대한 시스템, 이 보안, 이런 것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어 왔었나 싶은데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께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네. 먼저 선관위에서 어떤 선거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걱정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약점이 있다면 투명한 선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언론 그 시간을 맞춰서 빨리빨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우려스러운 점은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TPO, 때와 장소, 상황에 맞게 왜 하필 보궐선거를 이틀을 남겨두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야당으로서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 하지만 사실 해킹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전 분야에 있어서 지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루 예. 이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의혹을 괜히 더 불지피우지 말고 어쨌든 여야가 빨리 협력을 해서 그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강서구청장 오후 1시, 지금이 1시 1분이니까요. 1시 기준 투표율이 집계가 됐습니다. 35.9%, 저것은 사전 투표율 22.64가 더해진 숫자입니다. 35.9%.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코너가 있습니다. 이 코너를 만나보신 후에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